그럼 이제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셨고, 요거 가지고 이제 유치권을 먼저 봅니다. 먼저 이 유치라는 말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 요거를 유치라고 해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걸 길잖아요. 그렇죠? 줄여가지고 유치. 아까 채권 우선 변제 확보도 줄여갖고 담보 이렇게 부르듯이 유치라는 말도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유치권은 뭐냐? 갑이요, 땅 주인인데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자기가 직접 지을 수도 있지만 건축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건물, 신축, 도급계약 이렇게 불러요. 도급계약. 일을 맡기는 걸 도급이라고 합니다. 일을 맡기는 걸 뭐라 한다고요? 도급.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도급이에요. 그래서 갑은 이제 건축주고요.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을은 이제 건축회사예요. 수급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을이 건물을 짓겠지요. 당연히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갑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공사대금을 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어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건축업자 을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갑, 을, 주택임대차. 빌린 사람이 임차인, 집주인이 임대인.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지요. 근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을이 자기 돈으로 고쳤어. 수리비를 지출했어, 을이. 당연히 을은 갑에게 수리비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갑이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주는데 비용을 안 돌려줘. 그럼 을은 왜 보증금만 돌려주냐? 내가 네 보일러 고치느라고 돈을 200만 원을 썼는데 비용 돌려줄 때까지 주택을 뭐 한다? 유치. 주택을 유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많죠?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겨요. 수리가 끝나면 갑은 자동차를 찾아가겠죠? 대신 뭘 줘야 돼요? 수리비 줘야 되죠? 안 주면. 을은 자동차 안 돌려주죠? 그게 유치권이에요. 갑의 말이 을이 애지중지 기른 농작물을 훼손시켰어요. 을은 말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죠.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배상할 때까지 말을 유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공원에 나갔다가 대형견한테 물렸어. 보통 도망가죠? 예? 도망가면 안 돼요. 잡어. 잡고 견주가 오면 치료비를 줄 때까지 개를 유치. 그게 유치권이에요. 예? 더 물리면 괜찮아. 다 받아낼 수 있어. 받을 때까지 유치. 아니, 안 걸려. 그것도 다 받아내면 돼. 잡아야 돼. 이런 게 다 유치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든 예를 가지고 유치권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물건, 남의 물건을 점유해요. 건물, 주택, 자동차, 말. 타인 물건을 점유합니다. 을이. 예. 그쵸? 물론 유가증권도 객체인데 유가증권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 물건만 생각하세요. 원래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을의 입장에서 지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물건 때문에 건물, 주택, 자동차, 말 때문에 을에게 채권이 생겼죠? 그렇죠? 건물 공사대금, 주택 보일러 수리대금, 자동차 수리대금, 말로 인한 손해배상 등등 그 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때문에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을이. 이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갑은을에게 공사대금을 줘야 되고 갑은을에게 수리비를 줘야 되고 갑은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즉 돈을 갚을 날짜가 이미 도래했어요. 변제기.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을은 뭐 해요? 돈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이나 주택이나 자동차나 말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게 유치권의 뜻이에요. 이게 유치권의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226페이지 보면 서론 밑에 320조 1항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그게 뭐다? 유치권이다. 유치권이다. 한 번에 안 외워집니다. 한 번에 안 외워져요. 자꾸 읽다 보면 아 이런 게 유치권이구나. 이렇게 이해 암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생각해 볼게요. 자, 앞에서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의,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상속 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치권도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해야 되죠? 아닙니다. 유치권은 약정, 계약을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취득합니다. 자, 우리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가 유치권 말고 질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강원랜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요. 그럼 전당포 주인은 돈을 갚을 때까지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죠. 그죠? 그럼 이것도 유치권하고 똑같죠? 하지만 그건 유치권이 아니라 질권이라고 불러요. 왜냐? 그건 계약을 통해서 생겨요. 뭘 통해서 생긴다고요? 계약. 나하고 전당포 주인 사이에 돈을 빌리는 계약, 자동차를 맡기는 계약, 계약을 통해 생겨요. 하지만 지금 이 경우, 아까 걔한테 물린 경우 생각해 보세요. 공원에 가서 혹시라도 걔한테 물릴지 모르니 견주하고 미리 계약을 하냐? 네 개가 나를 물으면 나는 걔를 유치하겠다. 계약한 적 없죠. 그래서 유치권은 딱 법률 규정을 통해서만 생깁니다.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약정을 통해서는 유치권 생기지 않습니다. 예? 계약을 통해서는 유치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다 법률 규정. 지금 이 네 가지 모두 다 아까 개까지 포함시켜서 갑하고 우리 미리 계약했냐? 없어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 아까 320조 봤죠? 그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은 성립,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유치권은. 약정을 통해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자, 내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갑의 다른 채권자가 건물을 만약에 경매를 신청해서 건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자, 민사집배법에 보면요.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소재주의라고
그 목적물에 존재하던 각종 권리는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락을 받는 사람은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야 되죠. 내가 법원을 통해서 경락받았는데 경락받은 목적물에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나는 경락받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되면 그 목적물에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소재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경락인이 떠안는 권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치권이에요.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이유는 얘는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질 않아요. 유치권은 아까 담보물권이란 것 중에서 전형담보물권은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받는 게 전형담보물권이죠. 유치권자는 경매권까지는 있으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231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231페이지를 가면 맨 위에 356조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저당권은요, 끝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났죠. 근데 유치권 다시 와보세요. 320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났죠. 이 유치권을 뺀 나머지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들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로 끝이 나요. 조문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유치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로 끝이 나게 함으로써 우선 변제권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만은 그냥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유치권은 쓸모없냐? 아니에요. 유치권은요, 내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게 본질이에요. 누가 와서 물건 달라 그래도 나는 못 줘. 내 돈 받기 전까지는.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권리예요. 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안 받아도 돼. 누가 와서 물건 달라 그래도 나는 못 줘. 내 돈 받을 때까지. 이게 유치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을이 유치하고 있던 건물이 화재가 나서 멸실이 되고 보험금이 나와 을 보험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지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자는 뭐가 없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즉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아까 물상대의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보험금이나 보상금과 같은 가치 변형물이 생기면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 그게 물상대의였었죠.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받는 성질 자체가 없으니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도 없어. 물상대의성도 없어.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와요. 민법을 개정하면서 유치권을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담보물권인데 우선 변제권도 없고 물상대의성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뺏어갔어요. 쫓아가죠? 안 쫓아가요? 아, 누가 뺏어가면 안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는 걸 추급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추급. 쫓아가서 잡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물건 돌려줘. 할 수 있죠? 내 물건 돌려줘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예? 뭐라고요? 물권적, 안 했나, 우리? 했죠.
물권자들은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쫓아가서 취급, 내 물건 돌려줘,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물권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은요, 점유 및 반환 거절을 유치라고 그랬죠. 예? 잘 보세요. 을이 갑의 말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밤사이 말이 묶어놓은 끈을 물어뜯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을은 말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죠. 그죠? 점유가 소멸했으니 뭐도 소멸했어요? 유치권도 소멸했어요. 그쵸? 따라서 쫓아가서 내 유치말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이미 뭐가 소멸했어요? 유치권이 소멸했어요. 소유권은요, 누가 가져가더라도 소유권이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가져가도 저건 여전히 내 거예요. 그쵸? 예? 아, 누가 내 걸 말없이 가져가면 나는 소유권을 상실해요? 아니잖아요. 누가 가져가도 나는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추급, 내 물건 돌려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치권은 유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점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뭐도 소멸해요? 유치권도 소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권의 본질은 안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뺏기는 순간, 나의 점유를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쫓아가서 추급, 내 유침을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은 추구표라는 게 없고요. 물권적 청권이 없어요. 보통 물권들은 쫓아가서 추급, 돌려줘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치권은 내 수중을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쫓아가서 내 유침을 돌려줘 라는 것 따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나는 유치권이 소멸한 상태예요. 더 이상 나는 유치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의 본질은 다시 한번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그게 유치권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사가지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사가지가 없어. 사가지, 우, 물, 추, 물. 사가지가 없습니다. 우선변제, 물상대위, 취급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유치권의 특징이에요. 다른 물권과 다른 성질, 다른 담보물권과 다른 성질, 이게 유치권의 특징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유치권의 특징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이 특징 자체가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유치권의 특징 세 번째, 유치권 취득 또는 성립 요건. 보통의 물권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두 가지가 있는데 유치권은 법률 행위로는 취득할 수가 없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서 유치권은 요러한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다이렉트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아까 320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226페이지로 갑니다. 320조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이 타인 물건을 점유. 타인 물건.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조문 보세요. 조문 속에 타인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유치권 성립 요건. 이 320조 속에 유치권 성립 요건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요건이 타인 물건이에요. 두 번째가 그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세 번째 요건이 변제계에 있는 경우.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에요.
네 번째 요건이 2항에 보니까 점유가 불법 행위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유치권자는 물건을 점유해야 되잖아요. 불법 행위로 점유하면 안 된대요. 따라서 적법 점유여야 돼요. 무슨 점유? 적법 점유. 일단 320조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4개가 들어있어요.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거를 볼 거예요.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오늘 5개를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 살을 붙여요. 첫 번째 요건이 타인 물건일 것. 이건 당연하죠. 내가 내 물건을 유치하면서 나에게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타인 물건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근데 요거 알아서 나중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타인 물건일 것. 이거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문제예요. 조문에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돼 있었죠. 유치권자가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자, 이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무슨 뜻일까? 일단 어려워요.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결련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밀접한 관련성을 결련성이라고 해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유치권에서 말하는 결련성이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결련성이에요. 그럼 도대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하게는 요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나아요. 자, 공사대금 보세요. 건물 때문에 생겼죠. 공사대금. 비용, 주택에 있는 보일러 수리 때문에 생겼죠. 자동차 수리 때문에 생겼죠. 말 때문에 생겼죠. 이게 결련성이에요. 이게.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 그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다 그랬는데 사실은 안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갚하고 주택 임대차를 하면서 보증금을 1억을 줬어요. 그리고 수리비를, 보일러 수리비를 200만 원을 지출했어요. 나중에 주택 임대차가 끝났어요. 갑은 보증금 1억 반환해야 되죠. 수리비 200만 원 돌려줘야 되죠. 만약에 수리비 안 돌려주면 을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수리비는 주택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죠? 그 물건 자체에 지출한 거잖아요. 때문에란 말은 그 물건 자체에 지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또 쉬워요. 주택 자체에 지출한 비용에 문제는 갑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을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보증금과 주택 사이에 결련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결련성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해서 이 보증금이 주택 때문에 생긴 거냐 주택에 지출한 비용이냐. 아니죠. 아니죠. 이 보증금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계약 때문에 생겼죠. 각벌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얼마 주기로 계약을 했죠. 계약 때문에 생긴 채권이에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생긴 채권이에요. 주택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결련성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거기에다가 결렬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게 6개가 있어요. 그걸 외워야 돼요. 아니 뭐 60개도 아닌데 뭐 6개인데 그 중에 하나 이미 외웠는데 뭐 보증금 잘 나와요. 보증금 답으로.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되는 게 뭐냐? 공사대금, 예? 임차인의 비용상환 채권 전형적으로 결렬성 인정되는 거예요. 공사대금 채권이나 임차인의 비용 채권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결렬성 인정된다. 유치권이 성립한다예요. 반면에 보증금은 성립하지 않는데 6개 외우시라 했죠? 안 되는 거 하나 벌써 외웠어요. 보증금 이제 5개만 외우면 돼요. 하나 더 외울까? 권리금. 권리금을 안 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안 돼. 권리금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판례예요. 첫날인데 외우면 되지 뭐. 제가 6개 외우시라 그랬죠? 2개 벌써 외웠어. 4개 남았어요, 이제. 그것만 외우면 유치권 맞춰요. 유치권 맞추고 싶죠? 외워. 왜 안 되나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거 왜 안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렬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민법은 여러분의 생각을 묻질 않아요. 대법원의 생각을 물어보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유치권이 안 되는구나 라고 판결했구나. 받아들여야지. 대법원이 한 판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자, 어쨌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거는 뭐라 한다? 결련성이라 한다. 그리고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게 있다. 오늘 2개를 생각하자. 보증금, 권리금. 그럼 돼. 됐죠? 세 번째.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아까 조문에 있어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까 저당권 생각해 보세요. 1월 15일 날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30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15일 날 저당권 등기를 해요. 저당권 언제 성립해요? 15일 날 등기하면 변제기는 언제? 30일. 아직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도 저당권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를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을 제외한 다른 담보 물건들은 변제기 도래가 실행 요건이에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돈을 안 갚아. 그럼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담보 물건들은 변제기 도래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데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에요. 자, 왠지 봅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겨요. 15일 날. 자, 15일 수리가 끝났어요. 보통 15일 수리비를 주면서 자동차를 돌려받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일이 변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단골이야. 수리비는 25일 날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할 수 있나요? 있지요.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오늘 자동차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날 월급 받으면 줄게. 을이 단골이야. 갑이 알았어. 또 앞뒷집 살아. 친구야. 알았어. 25일 날 수리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15일 날 자동차를 찾아갈 때 수리비는 아직 갚을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럼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갑은 돈 안 주고도 자동차 찾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15일 날 수리를 맡기고 25일 날 수리비를 주기로 했다면 아직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15일 날 갑이 자동차를 찾아갈 때 을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게 유치권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유치권자는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점유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렸을 때 도망가지 말고 걔를 점유해란 말이죠.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치료를 받을 길이 막막해져요. 일단 점유해. 걔를 잡아. 점유해야 돼요. 점유하는데 아까 320조 2항에 보면 불법 행위로 점유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적법 점유해야 돼요. 을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갑을 힘으로 몰아내고 건물을 점거했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법 점유예요. 적법 점유. 이때의 점유는 일단 유치권 성립 요건이에요. 그렇죠? 무슨 점유? 적법 점유. 두 번째, 아까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and 존속 요건까지 됩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뭐다? 존속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다시 자동차 수리로 가봅니다. 15일 날 수리를 맡겨요. 맡기면서 자동차는 수리가 끝나면 15일 날 찾아가되 수리비는 25일 날 주기로 을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럼 이때 을은 유치권 포기한 거죠. 그쵸? 야, 오늘 자동차 가져가. 수리비는 25일 줘. 그 말은 을은 뭘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쵸? 따라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유치권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갑이 을에게 15일 날 수리 맡기면서 25일 날 주기로 하면 변제기를 뒤로 미룬 거면서 동시에 을의 입장에서 뭘 포기한 거다? 유치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포기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유치권 아까 무슨 담보물권이라 그랬어요? 법정담보물권이라 그랬죠. 자, 오늘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걸 지금 요거까지 3개를 봤어요, 우리가. 앞에서 법정자가 들어가는 걸 2개를 더 봤어요. 하나가 뭐였죠? 법정자 들어간 거. 법정지상권 기억나세요? 첫 시간에. 또 하나가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기억나세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기억 안 나요. 안 나. 그 기억 안 나는데 왜 자꾸 기억나냐고 물어보냐 자식아. 자꾸 한기를 시켜드리는 거야. 자, 오늘 법정자가 들어가는 걸 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데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저당권이 시행돼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예? 그다음에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예. 법정자가 들어가는 걸 오늘 법정담보물권까지 해서 3개를 봤는데요. 민법에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법정상권 포기특약은 무효입니다. 예?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포기특약은 무효예요. 이렇게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유치권도 법정자가 들어가지요. 그럼 강행규정이어야 되죠. 포기특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된대. 된대. 포기특약할 수 있대. 그래서 요것도 지문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 포기특약은 무효다. X. 포기특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있다. 이게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포기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포기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예? 못 알아듣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유치권 포기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없어야 성립하는 거니까 뒤집어서 하면 아니 아까 했잖아요. 수립이 25일 날 주기로. 너는 포기한 거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게 없어요. 이건 유치권 성립 요건이고 유치권 성립 요건이고 포기 못한다가 아니에요. 포기 특약을 안 해야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포기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포기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 특약 할 수 있다. 그 포기 특약을 안 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반대로 포기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말은 포기 특약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데? 법정담보물권인데 이거 강행규정인데 따라서 포기 못하는 게 원칙인데 유치권은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다시 괜히 했나 보다. 에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이 5가지는요. 유치권 성립 요건이에요. 특히 마지막 거는요. 포기 특약을 못한다가 아니에요. 포기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 특약을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포기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성립 요건이에요. 포기 특약을 못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있어. 근데 그 포기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포기 특약을 안 해야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런 의미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포기 특약. 근데 문제가 법정담보물권은 포기를 못해요. 법정자가 들어가는 건 원래. 근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문에 나온다고요. 예? 아니야. 잊어. 잊고 5개만 기억해. 이 생각하지 마. 유치권 성립요건 5개. 자, 눈을 감아요. 유치권 성립요건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자가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것. 그래야 유치권은 성립한다. 내 물건 또는 결렬성이 없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불법 점유했어. 포기 특약했어.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 5가지 요건이 아주 중요하고 이 요건에서 시험 지문이 우글우글 나옵니다. 유치권은. 5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요. 아시겠죠?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합쳐갖고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보통 유치권이 2문제가 나와요. 최근에는. 그 중에 하나가 요건에서 성립요건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여기다가 살을 붙여요. 다시 한번 오늘 외워. 아예 인문과정에서. 어려워 죽거든. 괜찮아. 어려우면 줄 거예요. 외워야지. 5개. 눈을 감아요. 빨리 눈을 감아.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것. 딱 5개. 더 생각하지 말고 5개. 그래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부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을 볼 겁니다. 효력을 보는데 유치권의 효력은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자가 갖는 권리가 나와요. 유치권자의 의무가 나와요. 간단하게 생각만 할 거예요. 내가 유치권을 갖고 있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일단 가장 기본이 뭐예요?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죠.
또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을은 우선 변제는 못 받지요. 하지만 임의 경매권이 있어요. 유치권자가 뭐가 있다고요? 경매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도 못 받는데 경매권이 있어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도 잘 나와요. 좀 이상해, 유치권은 하여튼. 아, 유치권은 이상해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선 변제도 못 받는데 뭐가 있다고? 경매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자동차 수리를 했어요.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중고시장에 내다 팔면 100만 원짜리야. 여러분이 갑이라면 내 차를 수리를 맡겼는데 100만 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당장 내다 팔아도 1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여러분은 수리비 주고 자동차를 찾아오고 싶을까요? 그냥 내깔려두고 싶을까요? 내깔려두고 싶겠죠. 이럴 때 을은 어떻게 수리비를 받느냐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자동차 소유권을 가져가서 수리비 100만 원으로 퉁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퉁칠 수 있다고. 을이 받을 수리비 100만 원. 자동차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액수가 똑같죠? 그럴 때 을은 아예 자동차 소유권을 가져가고 수리비 100만 원을 퉁칠 수도 있어요. 그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간이변제 충당. 네 번째, 갑이 을한테 야, 공사대금 얼마 남았냐? 1억 남았다. 야, 내가 지금 1억이 없다. 네가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해서 그 차임을 받아가지고 차임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라. 을이 알았다. 그리고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해. 그리고 월 1,000만 원의 차임을 받아. 10달만 받으면 1억 회수하죠. 이렇게 할 수 있나? 있다. 있다. 그걸 유치권자의 과실수치권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과실수치. 다섯 번째. 이 주택을 임대차 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는데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는데 갑이 보증금은 돌려주는데 비용을 안 돌려줘요. 그럼 유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유치하면서 그 주택을 사용해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는 끝났어요. 임대차가 끝났다는 건 더 이상 그런 주택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근데 갑이 비용을 안 돌려서 현재 유치는 하고 있어, 을이. 유치는 하고 이제 사용을 못 해.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유치하면서. 화장실도 못 가, 똥 마려도.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법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지. 그런데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리고 을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했어. 아, 당연히 비용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유치권자의 권리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딱딱 아프죠?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유치권은 이렇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의무. 남의 물건 유치하고 있죠? 여러분이 을이에요. 애지중지한 농작물을 말이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말을 유치하고 있어요. 말 볼 때마다 꼴배기 싫지요. 예? 때리고 불로 지지고 막 그래.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조심조심 다뤄라. 그런 의무가 있어요. 등등 유치권자에게 민법은 유치권이라는 권리 외에 네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해 라는 권리 외에 몇 가지 권리 그리고 몇 가지 의무 이걸 부과하고 있어요. 그게 유치권의 효력이에요. 요거를 나중에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효력에서도.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효력하고 소멸은 역시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자 유치권이란 게 무슨 권리인가를 정확하게 일단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권리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공사대금이나 비용 상환에 대해서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게 유치권이다. 그 다음에 특징 이거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그리고 유치권 성립요건 5개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오늘 이렇게 유치권의 뜻과 유치권의 특징과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개. 그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게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어야 유치권은 나중에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머리에서 무슨 권리인지 맴돌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을 땄을 때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 경매 대리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경매 대리권. 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아갖고 땅이나 건물을 경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유치권이 신고돼 있거나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다퉈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죠. 중요해요. 목적물이 경매될 때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경우하고 땅 같은 거 경락받을 때 법정상권 성립 여부 등등이 경매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경매 대리할 때 그런 거 당연히 의뢰한 사람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저 중개사는 경매하면 잘한단 말이지. 이런 얘기를 듣고 물건도 많이 확보하고 그러죠. 난 경매 모르는데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때 경매에서 중요한 게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이에요. 실무적으로도 많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나오고 철저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뜻하고요. 227페이지 보세요. 성립요건 있죠? 1번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할 것, 다음 페이지 목적물을 점유할 것, 변제기 도래할 것, 유치권 포기 특이하게 없을 것 4개가 나와 있죠. 5개라 그랬어요.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변제기 도래할 것, 적법 점유할 것,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것. 5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효력하고요. 소멸은 나중에.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래서 담보물권 중에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통유성 그리고 그 중에 유치권까지 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저당권하고 계약 총론을 보실 텐데요. 이 저당권이 우리 시험에서 물권의 꽃입니다. 물권의 꽃.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물권 중에 꽃이야. 저당권이. 다음 주에 오늘 같은 표정을 짓지 않으시려면 저당권 할 때 오늘같이 이런 황당한 표정을 안 지으시려면 물권 총론부터 쫙 한번 복습을 하고 오세요. 그럼 훨씬 듣기가 수월하세요. 물권 총론부터. 아시겠죠? 물권 총론부터 강의 한 6개밖에 안 돼. 6시간이면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데미지 입으셨나 봐. 표정들이. 오늘 한 거 4개를 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4개 했죠? 다 까먹어도 됩니다. 그 4가지 뜻만 생각하세요. 지상권,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 타인 토지로부터 내 땅에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전세권,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유식하고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유치권,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 이런 권리. 4가지. 예? 뜻만 자꾸 되뇌이세요. 뜻만 명확하게 되뇌이더라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강론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